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에서 살던 우리 마을은 모두 가난했다. 논밭은 척박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 먹을 것이 부족해 보리 죽으로 하루를 버티던 시절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환경에서 사는 이웃들인데도 어떤 집은 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어떤 집은 점점 더 무너져 갔다. 아이들이 같은 또래임에도 어떤 아이는 웃으며 내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를 버티기만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궁금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마을 어귀에 사는 김씨 아저씨는 늘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하루라도 땅을 놓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다음 해에 무슨 작물을 심을지 이야기했다. 그 집은 조금씩 나아졌다. 반면 이씨 아저씨 집은 달랐다. 그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붓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늘을 탓했다. 결국 그 집은 빚에 시달리다 소와 땅을 팔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태도가 다르구나. 나는 그때 처음으로 불을 부르는 사람과 불을 쫓아내는 사람의 차이를 느꼈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다음 계절을 준비했고 더 나은 내일을 상상했다. 반대로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매일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며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격차로 벌어진다는 것을 어린 나는 직감했다. 우리 집도 늘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다.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어느 해 여름 큰 비로 논이 잠겨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장터로 가서 소금을 팔아 모자란 돈을 메웠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구해 더 많이 심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집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도 늘 용감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불을 부르는 사람인가? 쫓아내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 큰 세상을 보러 나가야 한다고. 집에 있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가기로 했다. 그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여기 머물면 나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만 불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나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했다. 사람들, 건물, 시장, 마차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여인숙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기회를 잡겠다. 그 결심은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매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불평 대신 행동을, 두려움 대신 도전을, 낭비 대신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중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쫓아내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갔고 말소리와 마차 소리, 장터의 고함이 뒤엉켜 머리가 울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바로 인력시장을 찾아가 줄을 섰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자리를 기다리며 나는 주변을 관찰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지만 어떤 사람은 사장이 나타나기도 전에 불평부터 했다. 오늘도 일 못 구하면 어쩌지?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들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일감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행히 나는 그날 작은 철거 현장 일을 얻게 되었다. 첫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긴장할 틈도 없이 일감이 떨어졌다. 그곳에서 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똑똑히 보았다. 한쪽은 시키는 일만 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욕부터 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문제를 발견하면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
자재가 모자라면 다른 곳에서 빌려오고 쓰러진 판자를 세워놓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며칠 뒤 큰 사건이 벌어졌다. 철거 도중 한쪽 벽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작업이 중단되었다. 모두가 사장을 원망했다. 이게 다 싼 자재만 쓴 탓이야. 우린 책임 없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무너진 벽을 치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한 중년 일꾼이 삽을 들고 말했다. 그만 떠들고 정리부터 하자. 더 늦으면 사고 난다. 그는 혼자 벽돌을 치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날 이후 나는 배웠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움직인다. 그는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다. 반대로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불평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벽을 치우던 사람은 사장에게 칭찬을 받고 더 중요한 일을 맡았고, 욕만 하던 사람들은 그날 품삯도 못 받고 쫓겨났다. 나는 그날 밤 여인숙에서 깊이 생각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문제를 탓하는 사람인가? 해결하는 사람인가?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움직였다. 도구가 부족하면 미리 말하고 다른 사람이 위험하게 일하면 알려주었다. 덕분에 현장의 사고가 줄었고 나는 점점 신뢰를 얻었다. 며칠 뒤 사장이 나를 불러 말했다. 너는 일을 맡기면 알아서 해결하니 좋다. 그 칭찬은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 경험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나는 알았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고 스스로 길을 만든다. 반대로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고 남의 탓만 하며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진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큰 차이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해결책을 찾겠다고. 그 작은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다. 더 큰 차이를 만든 것은 배움이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현장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은 덕분에 어떻게 더 큰 기회를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왜 결국 가난을 반복했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서울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되었다. 바로 배움의 태도였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시간이 갈수록 그들 사이에 실력과 기회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같은 일만 시키면 불평을 늘어놓았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더 어려운 일을 맡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자재를 잘못 옮겨 중요한 부품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다. 그날 현장 감독에게 크게 혼이 났고 하루 품삯이 통째로 날아갔다. 그날 밤 나는 여인숙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날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그리고 그날 배운 것과 실수한 이유, 해결 방법을 적었다. 이 습관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노트를 다시 읽으며 현장으로 갔다. 덕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도와 해결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은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다. 동료들은 쟤는 머리가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배우는 습관을 가졌을 뿐이었다. 밤마다 여인숙에서 나는 하루 동안 배운 것을 정리했다. 어떤 공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재료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쌓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여전히 술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일 만큼 커졌다. 배움에 투자한 나는 단순한 막일꾼을 벗어나 현장에서 일의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감독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회가 너에게 오는 거야.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기술자들을 붙잡고 물었다. 이 기계는 왜 이렇게 작동합니까? 이 자재는 왜 이렇게 배치합니까? 때로는 그들이 귀찮아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우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고 결국 큰 기회를 잡는다. 반대로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배우지 않는다.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기회를 놓친다.
나는 지금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작은 배움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인생의 궤도를 바꾼다. 그러나 배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힘이 된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처음 맡았던 큰 도전 두려움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겨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배움의 습관이 자리 잡고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커다란 기회이자 시험이 찾아왔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나를 불렀다. 이번에 큰 창고를 철거하고 새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네가 맡아볼래?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나는 자잘한 일을 맡아왔을 뿐 현장 전체를 책임져 본 적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다. 만약 기둥이 잘못 서면, 무너지면, 사람이라도 다치면?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여인 숙방에 앉아 나는 스스로와 씨름했다. 그냥 거절하고 평소 하던 일만 하면 품삯은 보장될 것이고 욕먹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더 배우고 싶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해봤어? 아직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내가 부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감독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맡겠습니다.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고 도면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자재가 부족해 현장이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뛰고 밤에는 도면을 붙잡고 계산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마침내 기둥이 똑바로 서고 현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날 감독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너는 이제 진짜 현장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 한 단계 올라섰음을 느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물러섰다면 나는 여전히 자빌만 하는 일꾼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 경험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전까지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내고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문다. 불을 부르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나는 그 후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설렜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현대를 세우고 중동 사막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말렸다.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 결단이 결국 현대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다. 나는 오늘도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 인생을 바꿀 기회일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도전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전을 통해 얻은 기회를 키우려면 돈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처음 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부를 쫓아내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쓰면 어떻게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다.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나는 마침내 조금씩 여유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또 하나의 큰 갈림길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하루 품삯을 받자마자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 번 돈은 오늘 다 써야지. 내일은 내일 벌면 되지.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 날이면 얼굴이 부은 채로 현장에 나타났고 일은 대충대충 했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살면 평생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품삯 일부를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조금씩 모으니 제법 손에 쥘 만한 금액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옆에 상인이 낡은 손수레 하나를 헐값에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걸 사서 뭐 하려고 고생만 더하지 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이 수레를 고쳤으면 자재를 더 많이, 더 빨리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고 품삯도 늘겠지.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손수레를 샀다.
밤마다 여인숙마당에서 바퀴를 갈고 손잡이를 고쳤다. 손이 까지고 기름때가 배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손수레는 멀쩡히 굴러갔다. 그날 이후 현장에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자재를 옮겼다. 다른 사람은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를 나는 한 번에 끝냈다. 감독은 내 효율성을 보고 감탄하며 더 중요한 일을 맡겼다. 작은 투자였지만 결과는 엄청났다. 그때 나는 돈의 본질을 깨달았다. 돈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도구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면서 불안해한다. 이 돈이 사라지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즉각적인 쾌락이나 안전한 곳에만 돈을 쓴다. 반대로 불을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한다. 나는 그 후에도 돈을 벌면 항상 먼저 투자할 곳을 찾았다. 낡은 삽 대신 새 삽을 사고 더 튼튼한 장화를 샀다.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니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내 평판도 올라갔다. 더 많은 일을 맡을 기회가 생기면서 돈은 더 빠르게 모였다. 나중에 현대를 창업한 뒤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돈이 생기면 사치품을 사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장비를 들이고 인재를 모았다. 때로는 위험한 투자였다. 중동 프로젝트를 맡을 때 우리는 가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했다. 모두가 말렸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작은 회사로 남는다. 결국 그 결단이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3번째 큰 차이였다.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만 불을 부르는 사람은 돈을 투자한다. 오늘 당신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더 큰 길로 갈 수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얻고 그들과 함께 현대를 세우고 위기를 돌파했는지 이야기하겠다. 사람을 얻는 태도가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깨달은 뒤 나는 또 하나의 진실에 눈을 떴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고 효율적으로 일해도 결국 모든 성과는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장비도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사람을 얻는데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일을 마치고도 곧장 여인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사 현장을 돌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눈여겨봤고 쉬는 시간에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중 몇 명은 너랑 함께 일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품삯 이상의 것을 약속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회사를 세울 수 있다.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이면 나는 그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았고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자재를 옮겼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동지가 말했다. 사장님은 우리랑 같이 고생하니까 우리도 사장님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함께하려는 마음, 신뢰가 있어야 움직인다. 하지만 사람을 얻는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떠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경험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대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보았다. 성실한 사람인지, 책임감이 있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지.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현대를 키우는 데 결정적이었다. 사람을 잘 뽑고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성장했기에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다. 중동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절 우리는 수천 명의 기술자를 한국에서 데려가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막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았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대의 성공도 없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4번째 큰 교훈이다.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나 불을 부르는 사람은 사람을 동지로 보고 함께 성장한다. 사람을 얻으면 기회가 따라오고 사람을 잃으면 기회도 떠난다. 나는 지금도 사람을 얻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으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라.
그들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발목을 잡는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택을 하라.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그때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맞닥뜨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순간들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어떻게 갈랐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사람을 얻고 팀을 만들었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인생은 늘 시험을 내듯 나를 몰아붙였다. 전쟁이 터지고 공장은 불타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날 나는 무너진 담벼락 옆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다음 날부터 나는 무너진 벽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었지만 두 손으로 다시 쌓았다. 처음에는 혼자였으나 며칠 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지들이 돌아왔다. 사장님이 저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들이 돌아오자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무너진 공장은 조금씩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대가 커지자 더 큰 시험이 찾아왔다. 석유 파동으로 자금줄이 막히고 은행은 대출을 거부했다. 사람들은 떠났고 언론은 현대도 무너진다고 떠들어댔다. 나는 밤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머릿속에서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러나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포기할 거냐?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끝까지 버틴다. 나는 임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지금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비용을 줄이고 계획을 다시 세웠다. 밤낮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붙잡고 말했다. 끝까지 버티자. 이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가장 큰 시험은 IMF 외환 위기 때였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현대도 이제 끝났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우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버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버텼고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가르는 칼날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포기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온다.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다. 계약이 무산되고 자재가 바다에서 떠내려가고 해외 프로젝트가 파기될 때마다 무릎이 꺾였다. 그러나 매번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있었다. 해봤어? 이 질문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는가? 그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나는 말하고 싶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버티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당장 바꿔야 할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졌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택했다. 번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나를 키우는 데 투자했고 좋은 사람을 얻고 함께 길을 걸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그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불을 부르는 사람과 쫓아내는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다. 불을 쫓아내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남을 탓하고 배우기 귀찮아하며 두려움 앞에 멈추고 돈을 순간에 쾌락에 쓰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위기 앞에서 포기한다.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밀어내고 가난을 끌어안는다. 반대로 불을 부르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배우고 도전하고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얻고 위기 앞에서 버틴다. 그렇게 스스로
기회를 끌어당기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나는 평생 그 길을 걸어왔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불을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쫓아내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1년 후, 10년 후의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생각만 하면 가난하다. 행동해야 불을 얻는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면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내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실천하라. 작은 행동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나는 수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해봤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당신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시도하라.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운명을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